치앙마이랑 발리, 페낭, 멜버른, 트빌리시 갔다 왔고 프랑크푸르트 갔다 왔고 6개월은 해외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반반 생활 살려고 했는데 낯선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일만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여행했을 때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구나. 3개월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도 신선한 거예요. 또 한국이 지칠 때쯤 해외를 가면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죠. 3년 동안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상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웹에서만 좀 뵙다가. 그죠.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년째 반반 생활살이를 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애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행하면서 혹은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장소를 이동해서 일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반반 생활살이라는 이름도 또 지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6개월은 해외에서 있고 이제 6개월은 한국에서 있다고 해서 이제 반반 생활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속으로 6개월은 아니고 3개월은 해외에 있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또 3개월 있다가 최소한의 1개월 정도의 어떤 규칙은 두고 옮겨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머물러 계시는 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딱 맞았죠. 네. 해외에서 제가 생활하는 거는 업무 집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거의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 돌아오는 이유는 쉬러 오기도 하지만 가족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 있을 때 그럼 업무 집중 시기인데 그때 어떤 타임라인은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나요? 그래도 여행지인데. 주기마다 이동하는 규칙은 있는데 해외 나가서 뭘 해야겠다라는 규칙은 사실 딱히 없긴 하거든요. 일주일마다 몇 시간 일해야지 이거는 없어요.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해외에서는 무조건 그냥 풀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직전까지도 업무고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 파악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해외에서 일을 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낯설어서 그게 좀 좋게 다가오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뭐 시장을 본다든지 동네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이 모든 게 낯선 게 좀 즐겁고 그 즐거움이 여행 같은 느낌이라서 어디 스팟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네. 그냥 일상이 여행처럼 네. 느껴져서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네네. 몇 가지 도시들을 거치셨더라고요. 네, 치앙마이랑 발리, 페낭, 멜버른, 트빌리시 갔다 왔고 프랑크푸르트 갔다 왔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기간에 비하면 많은 여행자들 네. 뭐 몇 개국, 몇 개 도시 맞아요. 막 이런 네. 개념은 아닌 네, 거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초짜죠, 초짜. 여행 초짜입니다. 그 한 달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영상도 올리고 계시던데 그러면은 각각 도시에서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이동을 하시는 한 달 살기가 마음 먹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의 특성상 자주 옮길 수는 없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앞과 뒤가 바뀌어요. 여행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 그 도시에 한 달은 머물러야 여행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도 그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저한테는 최소 한 달, 길어도 3개월까지는 괜찮더라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도시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건지 제일 중요한 건 와이파이 환경이죠. 그 도시 자체가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도 집에서만큼 빨라야 되는. 그래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랑 얘기할 때 항상 그 정확하게 스피드를 요구해요. 숫자. 네, 숫자. 그 숫자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선택하거든요.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왜냐면 사진을 봤을 때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책상 되게 작은 데도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책상의 크기. 네, 뭐 의자의 편한 정도. 이런 의자 안 돼요. 등받이 꼭 있어야 그치, 되고 사무용 의자면 더 좋고 이번에 트빌리시가 사무용 의자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업무적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는 도시거나 집이어야 되고 그리고 치안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길거리를 걸을 때 내가 소매치기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추천을 받아도 치안이 안 좋다라고 들으면 그 도시는 좀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그냥 여행으로 미뤄두고 있는. 그리고 이제 물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심리적 그 마지노선을 뛰어넘으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지금 상황에 맞는 물가의 도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외에는 내가 좀 좋아하는 포인트들, 자연적인 건지 큰 도시인지 뭐 소도시인지, 저는 이제 소도시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예요? 치앙마이가 아무래도 지금 5번째 방문 예정이라 되게 익숙해졌겠네요. 익숙해요. 그래서 거기가 좋은 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로 어떤 일들을? 모바일 서비스 작업에 거의 메인으로 iOS 앱 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을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는 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회사를 다니셨었잖아요. 전에는 웹 에이전시랑 스타트업 기업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웹 디자인이라든지 UI UX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다가 저는 계속 그렇게 일할 줄 알았죠. 그러면 회사 다닐 때는 일반 회사원과 같은 패턴으로 뭐 출퇴근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 네, 8년 정도는 왕복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었고, 출퇴근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생활의 전부인 게 네, 일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회사 일에 불만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는지. 원래 회사를 다니려고 했던 주된 목적이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회사를 다녔고, 디자인도 사실 딱히 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같은 거였어요. 근데 3년, 4년째 됐을 때 굉장히 디자인 업무가 재미있더라고요. 업무가 좋아지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지식들을 얻으려고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구나라고 그때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붙잡고 있지만 분명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회사에 필요한 인물들이 교체되겠죠? 저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저한테 조금 다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10년째 되는 날 회사를 나오게 됐죠. 그래도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하필이면 다양한 세계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들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20대 때는 여행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20대 후반에 해외여행을 딱 한 번 갔는데 그냥 숲을 걷는데 그냥 이렇게 전혀 다른 땅에 와서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걸까? 이거는 일을 좋아하는 것과는 좀 별개?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계절을 알 수가 없다고. 왜냐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바깥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이 건물 안이 저의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천천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일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코딩을 하고 있으면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전문적이지 않다? 더 디자인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개발 업무까지 하냐? 사실 밥그릇 뺏기라고 하잖아요. 그 일을 정말 같이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할 수가 없었던? 회사 안에서는 나의 이런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는 없고 왜 이게 시너지가 안 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컨퍼런스나 스터디를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해외에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개발자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뭔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 자체인 그런 생각들에 좀 의문점이 모이고 일에 대한 열정들이 모이면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저한테도 어찌 보면 내재되어 있는 어떤 편견들을 깰 수가 있고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그걸 해봐야겠다라고 한 거는 또 다른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의 목표는 해외 취업이었어요. 가두고 있던 몇몇 회사도 있었고, 근데 같이 그만뒀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대요.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일했을 때 재밌었던 친구니까 시작해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어차피 좋아하는 일이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거의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회사 생활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리모트 워크라든지 디지털 노마드의 방식을 차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인력비 외에는 돈을 쓰지 말자. 사무실을 구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돈도 아끼는 게 나으니까 집에서 일하면 되는데 굳이 사무실 구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패턴들이 생기면서 리모트 워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당시에는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고 돈 아끼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그게 좀 효율적이었고 근데 그곳을 그냥 외부가 아닌 외국, 해외 이렇게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2016년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는 온라인 업무를 계속 하고 있고 아직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참에 나 예전에 하려고 했던 세계여행 하면서 프로젝트 하는 걸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나갔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뭐 나 세계여행 하러 갈 거야. 해보니까 저는 세계여행은 아닌 것 같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아닌 어쨌든 해외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잖아요.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네가 하는 일은 꼭 해외를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너가 만약에 장기로 머물고 싶다면 국내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일과 좀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저의 업무가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어떤 집중도가 계속 끊기는 그리고 자기 변화가 좀 필요한데 자기 변화를 스스로 꾀한다는 게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외부 활동을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활동보다는 그냥 낯선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일만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여행했을 때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아무도 안 건드네? 24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구나. 3개월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도 신선한 거예요. 한국의 모든 게 뭔가 편하게 느껴지고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한국에 지칠 때쯤 해외를 가면 그게 또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죠. 뭔가 지쳤던 심신들이 좀 풀린다거나 새로운 어떤 적극적인 도전을 하게 된다거나 그 패턴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변화의 장치였던 것 같아요. 외부 요인을 뭐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바꾸면서 네. 환기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저도 굉장히 열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뭔가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계속 변화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 근데 저는 그 생활이 저의 장치 중에 하나인 거죠. 반반 생활살이라고 아까 소개했던 그런 방식이 되신 거군요. 3년 동안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이상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뭐 한 달, 두 달 이런 단위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삶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짐 같은 게 되게 간소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캐리어 하나에 맥북 가방 하나 정도로만 해서 다니거든요. 제가 원래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데 강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은 하죠. 진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거기에 갇혀져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걸 항상 꿈꾸거든요.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를 버릴 수 있을까 과연? 항상 쓰는 어떤 물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 항상 꽂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진짜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추억의 물품이라든지 그거를 부모님 댁이나 동생네 집에 다 두거든요. 저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널브러져 있을 뿐.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방, 한국에서 내 삶은 좀 약간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놀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치, 창고를 맞아요. 그걸 또 알아봤었어요. 돈이야. 돈이더라고요. 그치, 월세 내듯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비가 마지노선이에요? 한 120에서 150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씁쓸해지죠. 돈 쓰는 게 씁쓸해지고. 근데 이제 100만 원 썼다라고 막 기분이 갑자기 좀 괜찮아지나?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치앙마이가 저한테는 좀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물가도 괜찮고 업무 환경도 굉장히 좋고 익숙하면서 낯선 그 느낌도 좋고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이기도 하고. 도시를 이동하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뭔가 일할 공간도 찾고 생활 공간도 찾고 그럴 때 디지털 노마드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라든지 앱이라든지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네, 있어요. 그 도시 이동할 때 2가지 정도는 참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노마드 리스트. 그 해외에서 만든 도시별 그거를 좀 추천을 해요. 거기에 많이 의존하는 편은 아니고 팁은 거의 주변 사람들한테 얻는 것 같아요.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긴 한 달 살기 어때요? 뭐 와이파이 환경은 어때요? 치안은 괜찮습니까? 이 정도 듣고 이제 나머지는 알아보는 거죠.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 구글 지도에 이제 검색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구글 지도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스트리트 뷰 있잖아요. 걔로 막 분위기 확인하고 이 동네에 갈 만한가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발리를 가면 발리 커뮤니티 가는 것보다 발리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가면은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에어비앤비에서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라고 하면은 발리 하우스 렌트 같은 용어로 써가지고 그런 걸 이제 좀 참고하기도 하고. 디지털 노마드라는 어떤 개념이 뭐 사전적 정의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근데 애나님이 그 방식을 택한 거는 애나님만의 어떤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통해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떤 건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삶을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키워드 자체도 사실은 제 모습이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가 연관되어 있더라가 맞는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가진 역량으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제가 디자이너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기획자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모두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좀 아주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지향하려고 하는 삶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어떤 선택과 상황들과 정의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내가 살고 싶은 삶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다양한 실행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나한테는 필요하다? 뭔가에 얽매이거나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꿈꿔와서 지금 이제 그게 막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거든요. 실패한 게 대다수죠. 폭망했죠, 폭망.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다시 봤는데 이거 혼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살아있는 거지? 얘 진짜 될 것 같아. 이후부터 수익이 좀 나기 시작했던 거죠.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 우리 팀은 어차피 작은 팀이다. 1억짜리 앱을 만들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건 100만 원짜리 앱을 100개를 만들어. 그럼 그게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충분히 먹고 살만 하겠는데?